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도 굵직한 이슈들 참 많았습니다. 일단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장맛비, 물폭탄 피해가 있었고, 이 부동산 관련 대책도 있었고, 또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임대차 3법 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안보 관련해서는 로켓 발사에 필요한 연료를 그동안 액체로만 만들었는데 이제 고체로 만들 수 있다. 미국과 협상을 거쳐서 40년 만에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검언 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를 지금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여전히 진행 중인 또 이슈고,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걸로만도 숨이 찰 정도로 진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자, 먼저 오늘은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왜곡된 사실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 생활 저변에서 아주 쉽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의무와 역할, 특히 책임이 점점 커지는 시점에서 오늘은 지난주 눈에 띈 YTN 팩트체크 보도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네, 지난 7월 28일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취재 앤 팩트 코너에서 이렇게 보도가 된 건데, 네. 검찰총장 무력화 개혁의 권고, 들끓는 검찰 안팎이라는 뉴스를 이번 주에 잘한 뉴스로 뽑았습니다. 해당 뉴스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검찰과 법무부의 긴장을 잘 전달했는데요. 우선 본다 그러면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낸 권고안 그 내용들을 굉장히 내용들을 그래픽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면서 시청자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권고안을 그냥 내용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법조계의 목소리도 같이 이렇게 전달함으로 해가지고 뭐랄까요, 해석의 균형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좀 돋보였던 거는 중간중간에 앵커께서 이렇게 앞에 기자가 얘기한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을 해줬어요. 그것이 아마 뉴스에 좀 이런 깊이를 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영상 보니까 저랑 같이 낮에 뉴스 진행하는 김정아 앵커가 담당을 했더라고 했는데, 이 취재 앤 팩트 코너가 사실 기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시간이 딱 13시, 그러니까 점심시간 오후 1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취재원과 이렇게 약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잡을 수가 없어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미안함과 함께 이렇게 오늘 좋은 뉴스로 선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좀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박서경 기자의 이 취재 그리고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는데 실제 뭐라고 하던가요? 권고안의 내용을 일단 잘 알아보기 쉽게 요약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대부분 공식 브리핑이 끝나면 백 브리핑이라 그래서 TV로 중계가 된다거나 이런 걸 마치고 나면 기자들을 상대로 추가로 질문도 받고 보충적인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내용도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함께 기사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다소 아쉬운 게 있는데요. 질문과 답변, 그다음 앵커가 추가적인 질문 이렇게 구성을 비교적 잘 했는데 권고안을 가운데 두고 찬 반을 다 같이 담았으면 좀 더 윤택한 보도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다고 이 기사가 잘못됐다거나 이상하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면도 좀 첨가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좀 같은 맥락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만 특히 이 개혁이 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또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검찰의 어떤 내부 권한 분산이라는 그런 문제, 그런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다소 엉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검사장들에 대한 직선제 도입이라든가 이제 그런 등의 대안을 포함해서 그러한 것도 같이 문제의식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법적인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았다면은 보다 완벽하지 않았을까. 약간의 1%, 2% 아쉬운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맨날 쓰면서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 이게 항상 빼는 게 고민인데 이런 부분 박서경 기자 보고 있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뉴스로 한번 마련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꼽아주신 팩트체크 보도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이 이제 계속 뜨거운 이슈였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문제가 이제 가장 핫하게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네.
이제 그 팩트와이 보도를 특히 지금 관련해 가지고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그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속에 그 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개정 문제는 집 없는 다수 임차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또 중요한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팩트와이는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서 세간에 떠도는 여러 허위 정보, 과장 정보들을 신속하게 연속 팩트 체크를 해서 불필요한 임차인들의 혼란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는데 적지 않게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단발성으로 끝내지는 않고 잇따라 제기되는 여러 의문점들을 이어나가면서 풀어준 게 좋았고요.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앞으로 혹시 그 집주인 쪽에서 부당하게 뭔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유용한 팁, 정보들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새로운 사실 뭐 입법이 되고 이럴 때마다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팩트 체크가 들어가는데 이 지금 저희 담당하는 게 기획 탐사 팀이에요. 근데 뭐 지금 저희 YTN뿐 아니라 언론 전반에 걸쳐서 요즘 이런 뭐 어떤 팩트에 대한 체크를 하는 팀들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임대차 3법.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걸 연작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궁금한 점을 콕콕 집어가지고 잘 설명을 했는데요. 임대차 3법 일부는 뭐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것들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많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궁금한 게 생길 수 있고 이렇잖아요. 팩트 체크의 필요성이 또 나올 겁니다.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때도 탐사보도팀의 기묘한 팩트 체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동산 이 대책 팩트 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요? 예, 역시 그 부동산 대책 관련 그 보도 내용인데요. 네. 7월 24일 그 방송이 됐었는데요. 그 청와대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KBS IBK 산업은행도 지방 이전 검토 단독 보도가 아침에 나갔고 새벽에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보도 내용을 부인한 청와대 입장을 담은 그 청와대 공영방송과 그렇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의한 적 없어 후속 보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후속 보도에서 그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의 그 정확한 진위 여부라든가 구체적인 의미 이런 걸 명확히 정리해주지 못한 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공방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그 YTN 이번 단독 보도는 분명히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는 것이었고요. 사후 청와대가 부인하긴 했지만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취재된 내용이라고 YTN이 거듭 설명한 부분이 아예 거짓이 아닌 이상 저는 그렇지 않다고 물론 믿습니다만 이번 단독 보도는 분명히 중요한 보도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해당 기자에게 이제 내용을 전달한 고위 관계자가 있고 청와대에 그리고 이 다른 기자들에게 이 백브리핑에서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한 고위 관계자가 있고 그리고 기자 본인이 있고 셋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는 게 될 텐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좀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속부터 보도에서 그 청와대 부인 입장, 그다음에 YTN이 분명 이거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한 들었다, 거다라는 예. 그 입장 확인한 입장, 그게 나란히 소개만 되기는 했을 뿐이고 이게 왜 차이가 분명히 아직 남아 있는지 그 의미라든가 맥락 이런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서 그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청자들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는. 뭐가 맞다는 거야? 뭐. 예, 그렇죠. 이게 좀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정리를 해주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소스가 된 고위 청와대 당국자의 실명을 밝힌다든가 너무 이런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려울 수 얘기하면 그 사람 있는데, 통해서 그럴 수 나왔다 이게 문제가 있지만, 되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청와대 일부 라인에서는 이거에서 의지가 있는데 또 다른 라인에서는 반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조율 중이고 청와대가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일단 부인을 하고 나온 것 같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정리를. 그 앞선 보도에 대한 시청자 AS 차원에서 좀 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요. 뭐 더 크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고 향후에 정말 추진된다라면은 그 세부 내용이나 영향 이런 거 어떨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후속 보도를 좀 깊이 있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해서 일단 이 보도국 입장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뿐 아니라 뭐 네. 국토균형발전위원회 또 다양한 여러분의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서 팩트를 일단 체크를 한 거다. 근데 뭐 청와대에서도 일단 부인을 했잖아요.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결정된 것은 없다. 뭐 사실과 다르다. 요 정도 수위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다. 오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부든 어디든 어떤 기사가 나갔을 때 그게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면 일단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고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걸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사에 대해서 뭐 오보야, 뭐 정정 보도를 해줘, 틀렸어.
제소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사실과 일부 다르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이제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기사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언론 지형에서 보면 꼭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생각이. 갈수록 언론의 역할과 시청자들의 기대치가 좀 섬세해지고 예전과 다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속에서 나오는 문제제기라고 보여지고요. 정말로 심도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뭐 좀 속되게 얘기하면 간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살짝 의견을 띄워보고 여론의 향방을 보는 그런 방식의 보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을 언론사가 그 사안을 보도할 건지 말 것인지를 정말로 좀 진중하게 단순하게 그런 논리에 이렇게 활용이 되는 그런 뉴스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널리스트들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이 YTN 보도 보겠습니다. 이게 제보를 바탕으로 한 뉴스인데 조금 특이한 뉴스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YTN은 사실은 다른 것보다 좀 일찍 간편하게 그 뉴스나 사건을 제보받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자체도 그런 그 시스템을 과정을 통해서 YTN에게 제보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뉴스는 전달 내용 자체만 보면은 우리 국가기관이나 관공서나 이런 우리 공적인 그런 기관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는 그런 언론의 역할을 참 잘하고 있는 그런 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범죄 영역의 사안이어서 참 사실은 중요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뉴스를 좀 주의 깊게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나중에 그 기자의 멘트를 보니까 제보자가 본인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었더라고요. 본인이 관련된 비위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범죄자가 본인의 비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할 때는 사실은 조금 다른 부정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도하기까지 아마 기자는 고민이 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자가 이 뉴스를 이 사안을 보도하겠다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만약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유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 제보 검증과 관련된 문제인데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취재 기자도 제보하신 분과 이제 새벽에 통화를 했다는데 네. 제보를 받았다는데 그 내용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하면서. 네, 이게 또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당사자가 제보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부자 고발이나 이런 거 이제 당사자가 뭐 제보도 하고 뭐 실제 고발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일단 뭐 제보자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경찰과 법무부 사이에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가 공유 안 되고 있다. 시스템이 그렇죠.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하필이면 이제 그걸 이제 제보해 주신 분이 그 해당되시는 그걸 위반한 분이시죠? 네, 사고를 예. 친 분이잖아요. 평가원님 말씀대로 이걸 이제 기사화할 때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제보를 받아서 일단 저희끼리 얘기할 때 얘기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경찰하고 법무부하고 이제 이게 중요한 성범죄와 관련된 건인데 이제 이런 것도 공조가 안 되고 있었나? 그런 의구심을 가져서 취재를 해볼 만한 욕구는 딱 들 것 같아요. 이런 걸 기사화할 때는 보다 전지적 기자 시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보를 한 사람을 완전히 객관적인 제3자로 놓고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야근을 하면서 제보를 받았으니까 뭐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취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여기저기 연락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런 제약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평가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오해의 소지나 그런 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이걸 교훈 삼아서 보다 이제 정밀한 기사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 어린 분석과 해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